오늘 제가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자격으로 이번 의원총회에서 드리는 마지막 자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의 일반 국민들의 분노 수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느끼는 것보다도 훨씬 더 높아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전력요금과 관련해가지고 이 찜통 더위에 에어컨마저 켤 수 없는 이런 사태를 갖다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과연 그런 국민들이 왜 이러한 반응을 보이느냐는 걸 우리가 좀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등장한 이 댓글을 보면 이런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 아침에 일어나서 에어컨 틀어지는 차를 타고 출근해서 에어컨이 나오는 건물에서 근무를 하다가 저녁에 또 에어컨이 틀어지는 자동차를 타고 식당에 갔고 그 다음에 2차로 또 시원한 에어컨이 있는 장소에 가서 지내다 보니 서민이 어떠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 하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지금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우리 20대 총선에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해서 일당이 될 수 있었느냐를 우리 다시 한번 냉정하게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저는 계속해서 얘기를 하기를 집권 여당이 선거의 결과에 대한 의미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선거가 끝난 지 3개월 이상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 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것에 대한 전혀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여소야대의 상황을 갖다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이 여소야대 국회를 어떻게 집권당이 잘 슬기롭게 끌고 가서 소위 국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여당의 전당대회 결과를 보고 같으면 완전히 소위 대통령 친정 체제를 갖다가 확립을 했다고 상당히 즐거워하는 모습만 보일 뿐입니다. 과연 선거의 결과를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정치하는 집단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건 여야가 똑같습니다. 우리도 지난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보내준 국민의 지지를 즐거움만 가지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과연 어떻게 해서 그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것을 냉정히 평가를 해야 합니다. 이 점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앞으로 우리가 이 국회 운영에서 이 정책 관계를 어떻게 슬기롭게 잘 해서 국민의 뜻에 부합할 수 있게 맞춰나가느냐는 것이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과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우리가 집권당이 되겠다고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서 집권당이 과연 무엇을 어떻게 했을 적에 우리가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집권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냉정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저는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집권의 의지가 없고 집권할 수 있는 능력을 보이지 않으면 정당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더불어민주당에 제가 와가지고서 지금 만 7개월 만에 제가 이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는 이런 시점이 되었는데 한번 어떤 문제에 대한 토의를 거치면은 좀 냉정하게 이 문제에 실현한 검토를 거쳐서 당이 일사불란하게 그거를 추진하는 모습을 갖다가 보여줬을 적에 우리가 국민으로부터 지속적인 지지를 갖다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내년 대선까지 앞두고서 이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많은 정책 현안들을 갖다가 입법화해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국민 생활에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 절차를 갖다가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이제 우상호 원내대표께서 앞으로 남은 원내대표의 기간 동안에 당을 잘 이끌어 주시리라고 저는 확신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다소 우리 당이 그동안에 관습처럼 해온 것에 비해서 좀 뜻이 안 맞는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를 갖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외부로부터도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어떻게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느냐.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네들 지적인 만족을 위해서 정당이 존재하는 게 아니다. 당신네들 정신적인 생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취하는 태도가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맞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는 집권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당을 이런 식으로 끌어갈 수밖에 없다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그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걸 저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과연 왜 그러면 저 대표라는 사람이 저런 행동을 취하느냐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계십니다. 저도 쉽게 얘기를 해서 그냥 단도직입적 관행에 젖은 대로 당을 운영을 할 것 같으면 저도 편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나라의 전체 상황이 변화하고 있고 세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서 당을 운영해가지고서는 국민의 뜻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을 여러 의원님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오늘 여기 당에 정책 요청을 갖다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다 더 내용을 참 탐독을 하시고 우리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정책 법안이 뭐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하시면서 우리가 이 정책을 제대로 입법화하는데 총력을 갖다가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 무더위 속에서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번 정기국회에 좀 당의 총력을 경주할 수 있는 이러한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당대회가 27일인데 벌써 물러나신 얘기를 하십니다. 네. 어쨌든 아마 27일까지는 전당대회 때문에 의총을 열기 어려울 것 같아서 오늘이 김종인 대표님 임기 중에 마지막 의총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당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오늘로 원내대표 선거 끝난 지 지금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100일이면 이제 걸음마는 못하겠군요. 100일 정도면 이제 생존이 가능한 기일로 축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동안 오랫동안 당내 이 관습처럼 내려왔던 계파 갈등도 없이 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데 많은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6, 7, 8 이 하반기에 내내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국회, 상시 국회를 만드는데도 또 같이 협력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두 가지가 제가 원내대표를 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이었고요. 특히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각종 민생 이슈에서 주도권을 쥐고 국민들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여러 이슈들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또 성과를 내왔다는 점에 대해서도 보람을 느낍니다. 특히 최근에 전기세 문제를 우리 당이 주도적으로 꺼내서 지금 많은 국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합리적인 요금제 개편 이루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 여러분들께서 항상 민생 문제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그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그런 더불어민주당의 이 모습에 앞장서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20대 국회 들어서 첫 법안을 당론화하는 첫 의총입니다. 앞으로 매월 초마다 당론화할 수 있는 법안들을 잘 선정해서 당론화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론화 과정은 먼저 정책위원회에서 추려서 선정을 하면 그것을 각 상임위별로 다시 들여서 상임위 의원님들께서 다시 정리하시면 그것을 정책의총에서 최종 의결하는 그러한 이 프로세스를 반드시 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인이 생각할 때 당론화했으면 하는 법안이 좀 누락되어 있다더라도 다시 9월 초쯤에 다시 동료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쪼록 더운 여름에 건강 잘 유의하시면서
또 전당대회는 전당대회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열심히 일하는, 땀 흘려 일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